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보이스 교육을 시켜주겠다에 정말 도움을 주시고 저의 성악 스승님이십니다. 손수호 교수님, 손수호 교수님이 첫 번째로 이 학력 파괴자들 읽고서 본인이 또 교육계에 계시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느끼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교수의 입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 책과 함께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주 작가님을 모시고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같이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도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 손님 손수호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인사하면 오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틀었다 껐다 할게요. 네, 추우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제 분야가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목소리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제 분야가 아니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보통 남성분들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참 편하거든요. 저 같은 목소리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성악가이면서 보이스 컨설턴트 그리고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성악 발성을 통한 목소리 성형이라든가 목소리 좋아지는 법, 목관리법 이런 거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책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정선주 작가의 학교를 배신하고 열정을 찾은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 정선주님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 연구가이면서 인지 코칭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김효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책에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궁금하신 거는 작가님하고 직접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는데 색깔이 참 예쁘죠? 네. 노란색.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보통 병아리, 새 출발, 기쁨, 희망, 결단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반면에 저는 주의와 경고의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는 어느 때 우리가 보시나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교통 표지판에 주의할 때 노란색 표지판이 되어 있죠. 대부분은 파란색인데 초록색. 그리고 경고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반칙했을 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죠. 그래서 작가가 우리에게 주의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1장 학력 파괴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2장 온리원 인재를 만드는 리얼 공부. 3장 성적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4장 기준은 내가 만든다. 5장 질문과 의심. 이제껏 학교가 죽여온 것. 이런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작가가 우리에게 학교를 그만두라는 것인가?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성공을 한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잘못된 학교 교육 제도를 비판하고 학교가 먼저 발전해야 한다는 것과 리얼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책 다음으로 등장인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신 분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세계 1위. 세계 1위요? 예. 어떤 세계 1위? 바둑 같은 거, 스스로 예. 영역에 예. 분야에.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렇게 다르시네요. 저는 생각한 게 참 부자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인 걸 빼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학벌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끈기와 인내심으로 이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 PT를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인데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 학생이 적은 답은 무엇일까요? 맞히시면 제가 이따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줘요? 이거 왜 줘요? 네.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걸 다 먼저 맞히셨으니까 그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친구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쓰죠. 정답은 뭘까요? 이 시험 문제의 정답. 축하해야죠.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썼을까요? 예, 선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레. 네. 네. 자, 다음 문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자의 신체적 변화를 한 가지만 써라. 뭐가 있을까요? 가슴이 커진다, 뭐 목소리가 변한다, 생리를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이 쓴 답은 생각하지 마세요. 못 맞춰요. 무섭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다. 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전 이것을 보면서 근데 정답은 아니죠. 학교에서 원하는 정답은 아닌데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는 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여기다 올리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이따가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러면 가면 걔가 칭찬을 받을까요?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야단을 치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좀 이렇게 이런 답이 나왔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것도 맞지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음이 녹으면? 빠지겠죠. 애들이 빠진다고요? 빠진다고 생각하죠. 얼음이 녹으면. 아,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이나 뭐 이런 데서 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얼음이 녹으면 원래 답은 뭘까요? 물이 된다죠. 네.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예, 이런 창의적인 애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무조건 정해진 답 하나만 써야 답이 되는 것이고 비슷하게 써도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뭐 이런 걸 다 꼴에 무섭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다 이런 말들은 보통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쓰기보다는. 그래서 애들 앞에서도 항상 말 조심하고 좋은 말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 김재민 학생인데요. 자, 어떤 느낌의 학생인가요? 불량. 예, 불량 학생, 그렇죠? 예, 불량 학생인데 중학교 때 일진 짱이었고요. 중학교 때 일진 짱이면 뭐 그 동네에는 뭐 완전히 얘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소주도 마시고 무면허 운전해서 사고도 많이 내고 목표의식은 제로였습니다. 자, 8789의 의미는 뭘까요? 얘가 좀 전에 무면허 운전해갖고 사고 낸 차량 번호가 아니고 이 학생의 모의고사 등급입니다. 요즘 그 1등급이 제일 잘하는 거고 9등급이 제일 밑에예요. 그러면 8789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밖에 못 가요. 군대. 예, 군대는 갈 수 있는데 저 지방대학도 못 가죠. 예. 이랬던 학생이 더군다나 고1 때 만난 것도 아니고 고2 때, 고2 2학기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악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고1이면 이 정도 해도 뭐 충분히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고2 때 만났기 때문에 참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만나자마자 녹음한 게 아니고요. 한 달 후에 녹음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첫날 레슨을 하고 첫날 그 학생을 만났을 때 보통 애들이 인사를 더군다나 좀 불량 학생이었잖아요. 예. 인사를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학생을 첫날 레슨하고 제가 내준 과제가 있습니다. 뭘 내줬을까요? 노래를 내줬을까요? 아니면 듣고 오는 거? 발음 읽어오는 거? 그런 걸 내줬을까요? 인사하는 거? 예, 물론 뭐 인사하는 거는 저는 항상 가르칩니다만은 첫날 숙제 내준 게 엄마 아빠 가서 허그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성악 공부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죽어도 못한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랑 레슨할 생각하지 말아라. 예.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불량 학생들도 1대1로 만나면 걔네들이 저한테 일단 숙이게 되더라고요. 목소리 때문에. 예. 목소리를 제압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일단은 다른 사람들 대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더니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 카톡이나 뭐 문자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라도 해라. 그리고 나한테 검사를 맡아라 그랬더니 다음번에 레슨 갔을 때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카톡한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났더니 어떠니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찡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도 또 마찬가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로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소통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사람 누구죠? 폴포츠는 노래 한 곡으로 인생 역전이 됐죠. 근데 얼마 전에 TV를 틀었더니 폴포츠가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춘천에 있는 무슨 야외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노래할 때보다 너무 못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었잖아요. 일반인으로는 잘하는 거였지만 그런데 무리한 스케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그냥 저 정도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 관리를 좀 잘 하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노래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좀 전에 노래했던 제자 김재민 학생입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해서요. 지금 대학에 잘 다니고 있고 이 학생이 성악 발성을 통해서 목소리가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병도 많이 치유가 되고 굉장히 180도 바뀐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을 들어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스승을 잘 만나서. 예. 맞습니다. 저는 스승을 잘 만나서 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칭찬, 격려,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맨날 사고치고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항상 잔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잔소리를 하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급하게 이렇게 막 다구치게 되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항상 저는 이상하게도 공부 잘하고 성적 괜찮고 또 집에 돈 많은 애들이 레슨 오는 것이 아니라 첫 스타트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돈 있는 애들이 오면 애들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좀 나중에 좀 이렇게 더 주시거든요.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농담처럼 한 건데 이런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서 대학을 한두 명씩 가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학생들만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저를 못 만났으면 지금 조폭sek에 들어가서 행동대원이나 하고 있을 애들인데 이렇게 성악을 통해서 애들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사명감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얘네들 눈높이에서 생각해주고 애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학생한테 많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자꾸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자,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텐데요. 좀 PT 하면서 동영상을 2분 정도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2분을 보시면서 지루한지 모르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bye. On your kids. You might not see them the next day. They might take their own life. Kids can't handle it. Maybe you can as adults. Kids can't, and they won't tell you that they can't. You have to think yourself if you want to have your kids. If you don't want to lose them like I lost mine.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학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먼저 아이의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을 인정하는 부모의 큰 마음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손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